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1회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은 이순신 장군의 삶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순신 장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신 집안은 이순신 장군 이전에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집안이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후손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집안입니다. 먼저 이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 부계, 그죠? 부계는 덕수이십니다. 황해도 덕수.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주로 무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문반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 때 다시 무반 집안으로 변화한 집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머니는 초계변씨입니다. 아마 이순신 장군의 대부분 경제력은 이 목에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이 이순신의 형이나 순신에게 노비라든지 토지를 나눠줌으로써 그 경제력으로 어떤 탐관오리가 되지 않고 정직한 아마 군인, 성품도 그랬겠지만, 그리고 이제 형제는 이제 큰형이 희신. 이것은 우리 동아시아의 신화에 태극을 만든 복희, 할때 희자고요. 요신은 요임금과 순임금 할 때 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순신, 그리고 그 밑에는 우신. 그래서 역대 제왕의 이름을 따고 그 뒤에다가 신하를 따서 위대한 그런 성인 군주의 훌륭한 신하가 되라. 그래서 희신, 그다음에 요신, 순신, 우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리고 결혼해서 이 처가도 상주 방씨입니다. 여기도 경제력이 탄탄했습니다. 이 경제력으로 이순 장군이 그러니까 모계와 처계로부터 받은 경제력이 이순신 장군이 큰 부담 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고 군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바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성군수 방진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처로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해조오 씨와 부안 댁이라 부는 윤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이 본부인인 상조 방 씨로부터는 삼남 일녀, 그리고 해조 오 씨로서는 서자 이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신, 그리고 사유류는 임진, 윤효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자 이후에는 현감을 했고 차자 이후는 충원보 도사까지 지냈고 이해라고 불렀고 이후리라고 불렀습니다. 삼자 이면은 그 유명한 아산에서 전사를 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통곡했던 바로 삼자 세 번째 아들 이면이었고요. 서장자 이후는 이괄해난 때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차자 이시는 정묘란 때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삼자, 그다음에 서장자, 서차자 전부 다 전사. 그리고 그 후예들도 국가를 위해서 전장에서 전사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순신의 가계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이순신 장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삶의 여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생활이 있습니다. 1545년에 태어나셔서 1552년까지는 서울 중구 인현동, 예전 그 주소는 중부 건천동에서 태어나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남 아산으로 어머니가 있는 모계가 있는 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21살 때 상주 방 씨와 혼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7년이 지난 무가를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문관을 하다가 무가다가 이제 무가로 바꾸게 되는 것은 장인의 설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세 때 그 유명한 무가시험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2살이 되는 1576년에 무가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가 이제 관직 생활입니다. 이때까지는 관직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강직하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이순 장군을 싫어했죠. 그래서 뭐 동구비보, 권관, 훈련은 봉사, 발포의 수군 만호, 녹돈도의 권관. 권관이라는 게 정식
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의평감을 거쳐서 드디어 5단계 이제 전라자도 예, 좌수가 되는 거죠. 수군 절도사. 그리고 이제 3도 수군 사를 하고 백의종군 한 후에 다시 통제사가 된 후에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이렇게 크게 5단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큰 그 흐름을 연보로 본다면 1545년도에 4월 28일 이건 이제 현대력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4월 28일을 탄신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72년에 훈련원 별과에 낙방을 했고 32살이 되는 4년 후인 식년 무과에 급제를 하고 처음으로 훈련원 봉사가 됩니다. 그리고 1580년 여기 보면 고흥 발포진 수군 만호 아마 호남 지역에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 사복시 주부라든지 녹둔도 둔전관 이런 것들은 이제 초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순신 장군이 역사에 등장하는 바로 전라 자수가 됩니다. 1591년에 유성룡의 천거로 전라 자수에 되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당포해전을 포함해서 한산도 대첩, 뭐 부산포 해전, 그다음에 명량해전, 노량해전과 같은 23전 불패 신호락하는 위대한 우리 승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왜군을 치라고 하는 선주의 명이 현재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결국에는 삭탈 관직돼서 서울 의금부로 끌려와서 국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신원으로 결국 목숨을 부지하고 백의종군의 길로 들어서다가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재임명이 된 후에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을 거쳐서 임진왜란을 막은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에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그리고 그다음에 현충사라는 사당이 건립이 되겠죠. 그리고 정조임금 때 이르러서 충무공 전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이해하고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충무공 전서 그리고 이 한자로 된 이 충무공 전서는 몇 군데 사당과 국가에서만 발급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조선 광문회에서 신문관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에 영인을 해서 충무공 전서가 세상에 나옴으로써 그 이후부터 충무공 전기가 그냥 물밀처럼 들어옴으로써 이순신 장군이 우리 민중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역정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을 이해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특출하게 태어나거나 특출하게 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평범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범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비범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장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예? 금덩이라든지 은덩이라든지 이러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양반 계급 중에서도 그렇게 크게 성공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점점 성장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범 그리고 성장형 인간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끊임없이 계몽형 인간으로 만들었지만 그는 어느덧 우리 민중 속으로 들어와서 민중령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다른 권율이라도 수많은 장군들에 비해서 왜 우리 민중 속으로 들어오냐? 그는 정말 다양한 서사들이 있습니다. 뭐 문학적 서사도 역사적 서사도 있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것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애족을 실천했던 그런 민중의 영웅이고 평범하지만 비범으로 거듭나면서 완성이 아닌 성장형 인간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다. 그래서 이순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장형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특출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그는 예, 성장의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한 성공 요인은 뭐냐?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집안 자체가 되게 무반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풍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 할아버지나 그때부터는 주로 문반 중에서도 사역원, 오늘 말하면 외교부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세에 좀 밝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할 때 조선이란 것만 놓지 않고 동아시아라는 정세 속에서 그걸 판단했고 두 번째로는 모계, 어머니인 초계 변씨와 처계인 상주 방씨의 재산이 결국에 집안을 어머니와 부인이 다 맡았기 때문에 그 경제력으로 이순신 장군은 예, 뭐 이렇게 뇌물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평탄하면서도 그냥 다른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장수로 거듭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좌절과 실패의 경험입니다.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은 점점 성장 인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늦깎이다. 늦게 출발했죠. 그러나 그는 그 관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강등을 당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보다도 훨씬 후배인 밑으로도 들어갔지만 굴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그리고 백유종군을 두 번이나 당할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순신 장군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장의 덕성을 갖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장군은 맹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투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전투에 임해서는 정말 한 점의 흐트름없이 돌격할 수 있는 그런 맹장적 성질도 있고 그리고 부하들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다스렸지만 평상시에는 부하들과 전통놀이도 하고 그러니까 승경도 같은 놀이도 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이렇게 즐겼다 그래요. 덕장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맹장과 함께 엄청나게 용감하셨습니다. 비록 이 난중일기에 보면 늘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신중한 판단을 하는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순 장군이 엄청나게 지적인 매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난중일기입니다. 그 전장 속에서도 한문으로 일기를 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자질은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지장을 꼽습니다. 모든 장군이 용감해서 전투에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판단. 그랬을 때 23전 불패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성공 요인은 여기 혈연, 지연, 학연, 관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하려면 수많은 장군들, 부하 장군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전에 있었던 특히 백의종군을 한 후에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왔을 때 흩어진 옛 부하들을 불렀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다 왔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그가 덕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장이면서 맹장, 덕장, 용장을 갖춘 성장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강 이순신 장군의 어, 이 가계와 출생에 대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